안녕하세요. 제 상담에서 내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상대방의 자녀 감정이에요. 아직 나에게 자녀 감정이 남아있을까? 두 번째로 궁금해하는 게 상대방의 후폭풍 발생 유무예요. 자녀 감정이랑 후폭풍이 같아 보이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녀 감정은 지금, 즉 현재 상대방에게 얼마나 미련이 남아있는지를 얘기하고요. 이별 후 얼마나 타격이 있는지,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자녀 감정이 중요하고 궁금해하는 이유들이 현재의 재회 가능성과 어떻게 설득할지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자녀 감정 분석은 비교적 쉽고 이미 3개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후폭풍이랑 자녀 감정의 차이는 시간차 발생 유무예요. 현재는 상대가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 나와 헤어진 걸 혹시 후회할까? 이게 후폭풍이죠. 자녀 감정은 현재를 분석하는 거라 테스트성 안부 연락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고, 상대가 나타내는 행동이 있다면 상대의 SNS 사진이나 내 SNS에 남기는 흔적, 기타 등등을 보고 지금을 판단하는 건데, 후폭풍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서 좀 더 어려운데, 불확실한 돌발성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원인에 대한 파장을 예측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보고 후폭풍 유무를 판단해야 될까? 정확하게 후폭풍은 이별 이후 상대가 예상치 못한 감정적 여파나 동요, 즉 이별 이후 후회할까? 후회한다면 언제쯤 후회하게 될까? 이게 여러분들이 후폭풍을 궁금해하는 부분일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상대가 트리거에 취약할수록 회피형 기질일수록 후폭풍 발생할 조건이 있는 건데, 트리거는 특정 계기로 발생하는 생각이나 감정이에요. 연애 당시에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흐르는 노래를 듣다가 이 노래 알아?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노래인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다 라고 자주 얘기했거나, 데이트 도중 특정 가게나 지역을 가다가 여기 오랜만이네, 동기들이랑 자주 왔었던 데거든, 친구들이랑 왔었던 데거든, 옛날에 누구랑 자주 왔었거든. 어떤 현상, 물질을 보거나 마주쳤을 때 연상작용이 남들보다 빈번하면 트리거에 취약한 거죠. 기억력이 좋을수록 후폭풍 올 확률이 높지만 정확하게는 저장된 기억이 촉매제에 빈번하게 연상작용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또 회피형이 불안형보다 후폭풍 발생 확률이 높은 게, 불안형은 이별 당시에 자녀 감정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피형이나 결과주의자는 이별할 때 당시의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몰라 일단 헤어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결정을 너무 뚝딱 내렸나, 그때 내 선택이 잘못인가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죠. 심투적 반추를 겪다가 전환이 안 되면 후폭풍이 오게 되는 건데, 두 번째 조건이 심투적 반추에 대한 대응력입니다. 인간은 이별이란 상실 경험을 하게 되면 트리거를 당하거나 심투적 반추를 당하게 되는데, 길 가다가 상대방이 문득 스치듯 떠오르는 게 심투적 반추예요. 트리거는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심투적 반추는 조건 없이 훅 들어오는 불청객 같은 잡생각이에요. 이때 전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환이 안 되면 후폭풍까지 이어지는 건데, 불평불만 많고 투덜대는 유형이 전환 능력이 적다는 반증인데, 예를 들어 남자친구와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매우 나쁘거나 서비스가 안 좋았을 때 전환을 못 시키는 사람이라면 불평불만을 하고 하루 종일 투덜댈 거예요. 남자친구가 약속에 늦어서 우리가 짜증냈던 상황을 기억해 볼게요. 아, 또 늦었네. 왜 이렇게 시간 약속을 대충 해? 아, 미안, 조금 늦는다고 카톡 보냈었는데. 이 정도의 반사적 1차적 사과 말고,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들어갔을 때 아, 몰라. 맨날 그런 식이잖아. 기다리게 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아? 이 정도의 압력을 넣어서 상대에게 부정적 감정 동요를 일으켰을 때, 즉 상대가 기분이 나빠졌을 때, 이때 상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해보죠. 하루 종일 서로 말도 안 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짓눌렸거나 미친 듯이 큰 싸움으로 번졌다면 전환 능력이 없던 상대방인 거죠. 반대로 한번 얼굴이 붉어졌다가 분명히 감정이 상한 게 눈에 보였는데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사과했던 상대방이다. 그럼 전환 능력이 높은 거고, 이 경우에는 폭풍이 휘몰아쳐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환 능력은 탈중심화 레벨과 의도적 반추, 두 가지 심리 요소 수준이 높을수록 전환 능력이 높은 건데, 탈중심화는 우리끼리 메타인지라고 부를게요. 부정적인 상황이나 감정을 두들겨 맞았을 때 지배되지 않고 분리하느냐, 이게 탈중심화 레벨이고요. 의도적 반추는 기억이나 감정을 환기시키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상담하다가 내담자에게 설명하면, 전 남자친구가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았어요, 그럼 제 경우는 후폭풍이 안 오겠네요 라고 착각하시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랑 전환 능력은 별개예요. 퀴즈, 수수께끼를 잘 풀면 후폭풍이 안 올까요? 문제 해결은 주어진 문제를 인식하고, 퀴즈나 수수께끼를 잘 푸는 정보 수집, 분석, 실행, 평가 등 사고 행동 능력이고, 논리 실행력이죠. 전환은 감정 처리 변화 능력이에요. 그래서 둘은 달라요. 이별한 모든 사람은 각자 횟수의 차이야 있겠지만 심투성 반추를 겪게 되고, 심투성 반추를 겪을 때 전환이 안 되면 후폭풍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돌이켜 보았을 때 전환 능력이 별로 없었다, 그럼 후폭풍 발생 조건 두 번째가 성립되는 거죠.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후폭풍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후폭풍은 상대가 우리와의 이별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겁니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집착하거나 매달리면 상대는 우리에 대한 가치를 언제든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존재로 맞게 평가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별 당시에 우리가 덜 매달렸을수록 후폭풍 올 확률이 높아요. 만약 상대가 이별을 통보했을 때 차분히 뒤로 물러나고 덜 매달렸으면 왜 힘들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라는 의문과 함께 내가 뭔가를 잃었다는 심리적 손실감이 뒤늦게 찾아올 조건이 형성돼요. 그래서 모든 연애 채널에서 헤어짐 당할 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내담자,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최소 한 번은 세게 매달렸거나 약하게 3번은 매달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달린 이후라면 어떻게든 상대에게 손실로 인지시켜보려고 반작용 심리나 미지의 영역이라도 일으키려고 공백기, 냉각기로 불리는 연락 안 하는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죠. 공백기를 둔다고 무조건 반작용 심리가 생기거나 미지의 영역이 높아져서 손실로 인지되진 않아요. 다만 공백기 이후 테스트성 연락을 했을 때 상대가 손실로 인지했느냐, 공백기가 먹혔느냐는 10가지 정도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데 3가지 정도 여기서 얘기하면 소소한 안부에 대한 반응, 질문에 대한 적극성, 일상 공유 시 반응,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7번 정도 상대랑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대략 2-3가지를 밀어 넣어서 체크했을 때 합이 5점이 넘으면 이별 이후 손실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후폭풍이 정말 올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